김치 먹는 아이가 짱 먹고 7세는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짱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선생님이 미술교육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아이는 초등학교 가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들, 특히나 좀 똥손이신 어머님들은 네, 저도 그렇지만 미술을 잘하는 방법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유아기 때까지는 엄마가 주는 환경에 따라서 아이의 흥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들이지만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가졌으면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했었는데요. 아이가 물감놀이, 점토놀이 이런 것들 하면서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흥미를 느끼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기일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 어머 잘 그렸네 하고 해주시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거든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이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7세반 담임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다가 무엇을 그렸는지 물어보시고 옆에 내용을 적어주시거든요. 그때에도 제가 줄 서 있는 친구들 앞에서 뭘 그렸는지 칭찬해주고 그림을 설명하는 글을 써주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칭찬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뒤에 서 있는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그런데 왜 그림을 거꾸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려봤지만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미 얘네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칭찬을 위해 제가 정말 수땀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내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저는 점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가 이제 점 하나만 그려놓고 굉장히 고민을 해요. 자신감도 없어 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빅뱅이구나 라는 그런 엄청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이가 나중에는 전시회를 열고 후배도 양성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아이에게 동기부여되는 딱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이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5세에서 6세 아이들의 미술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기쯤이 되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싶은 걸 말로 먼저 표현해 보면서 상상해보고 그림의 구조를 잡아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갔던 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수영장을 그릴 수도 있고 아이가 밥을 먹었던 곳 혹은 숙소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 아이가 그리고 싶어하는 장면에 대해서 수영장 옆에 뭐가 있었지? 혹은 수영장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엄마는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지? 라면서 그 구조화 시켰을 때 아이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해 본 걸 그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느끼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7세 아이들의 그림 지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름의 방법으로 그림의 틀이 생기고 또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도 자리 잡는 시기인데요. 공룡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것만 그려요. 어떤 친구는 공룡만 수십 장, 수백 장을 그려서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 옷이나 거기에 또 여자친구들은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뭐 하트나 보석 장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관심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림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7세의 미술교육은 아무래도 취학전의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의 미술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경험화나 경험을 했던 일을 그리는 거나 상상을 한 이야기를 구상하는 거, 주제에 맞는 표현을 자주 그리게 됩니다. 이때에는 인물의 표현과 움직임의 표현이
그림의 결과물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렸는지, 움직임을 얼마나 다양하고 좀 정확하게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이 그림 좀 괜찮은데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굴은 앞을 보고 있는데 몸은 이러고 있다면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색하니까 어색하다 느껴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인물의 표현, 움직임의 표현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아이가 미술에 그렇게 흥미가 있어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서 제가 어떻게든 흥미 있게 해보려고 만들기나 뭐 물감놀이나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많이 했더니 그런 동세 표현이 좀 약해요. 아직도 약해요. 때는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크로키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있는 컵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복잡한 형태, 뭐 기계의 속을 그려본다든지 머릿속에 뇌의 구조를 그려본다든지 복잡한 형태로 확장해 나가면 아이는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리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위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요. 학교에 가면 동그라미, 직선, 뭐 삼각형, 도형에 대해서도 많이 잘라야 하고 근데 그때에 못하거나 울퉁불퉁이 돼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위질을 하는 활동에서는 가정에서도 흔하게 많이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에 좀 도움이 되는 팁은 다양한 재료를 잘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종이의 두께도 있겠고 택배 박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이나 끈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잘라보는 것만으로도 소근육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만들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위질 알려주는 방법 저희 몬테소리 영상에도 하나 있잖아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색종이 접기입니다. 접기를 통해서 대칭, 그 다음에 분할, 순서 등의 수학적 개념도 익힐 수 있게 되고요. 정교하게 접으면서 소근육 발달도 될 수 있으니 꼭 아이랑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유치원에서는 종이 접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종이 접기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급기야 유치원에 오기 싫다고 울기까지. 근데 은근히 종이 접기 어려워요.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어려워요. 정확하게 해야 맞지만 모양도 예쁘잖아요. 네. 중간에 삐뚤어지면 이게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해봐야 이제 아이들도 맞아요.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교육계획안을 보시고 먼저 같이 접어보고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자신감이 상승해가지고 자신있게 유치원 생활을 정말 잘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뽀뽀 시켜주라고 하고 겹치게 할 때는 그 다음에 다림질 하라고 해요. 다림질은 꼭 2번은 해야 돼요. 맞아요. 앞뒤로. 한 번, 2번은 이쪽. 해줘야지 정교하게 접히고 나중에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할 수 있어요. 원에서도 아이들의 만들기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계속 모으거든요. 가장 흔한 재료로는 과자 상자, 병뚜껑 등이 있고요. 휴지심이나 요플레, 요구르트병 같은 다양한 모양의 재료와 목공풀, 테이프 같은 거 놓아두시면 아이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꾸미기 재료를 첨가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연물 너무 좋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나뭇가지 이런 것들 주워다가 이렇게 챙겨 두시면 만들기 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색종이, 수수깡, 뿅뿅이, 눈알, 비즈, 나무젓가락, 빨대 등을 다양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걸로 재밌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미술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상도 하나의 영역이 되잖아요. 미술관에 가도 내가 잘 모르니까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인 입장에서도 감상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피카소, 샤갈, 대가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 그림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미술관의 발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네, 미술관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저는 무제더라고요. 네. 제목이 적혔으면 이거는 꽃을 그린 건가 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무제면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작가의 몰라서. 의도도 몰라.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는 어머님들도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걸 그린 것 같아? 라든지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 제목을 지어보는 거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감상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야기해 본다든지 또 작품을 보고 느껴지는 느낌 이야기해 본다든지 작품을 보고 아이가 또 제목을 붙여본다든지 하면서 감상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요즘은 도슨트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슨트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까지 3세부터 7세 우리 아이들의 미술활동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언어 표현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미술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엄마는 똥손 엄마지만 우리 아이는 조금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는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